자, 오늘은 2022 대학 전남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죠. 우리가 보통 줄여서 지거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방 거점 국립대학 중에 하나, 저기 광주 여수에 있는 전남대학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 거점 국립대학은 이렇게 9개가 있어요. 강원대부터 해가지고 가나대 순서대로 정리한 건데, 오늘은 전남대학교, 우리 전라남도 호남 지방에 있는 전남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남대학교. 자, 원래는 우리 지거국 대학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과는 다르게 일단은 학생부 종합보다는 교과 전형이 더 많아요.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종합이 좀 줄고 전년 대비해서 수능이 좀 늘긴 했지만, 이런 지방 거점 국립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제1번 전형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냥 내신으로만 뽑는 전형보다는 최저학력이 항상 이렇게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정한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한 최저학력만 어느 정도 맞춰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갖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흔히 한 수도권 정도 레벨의 내신만 갖춰지면 말하는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을 갈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남대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전형이 작년에 일반 전형, 교과 전형으로 일반 전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이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게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전형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쓸 수 있는 전형이죠. 서울 수도권 학생들은 절대 쓸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특권 아닌 특권을 갖추고 되는 이러한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종합전형으로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도 그 주요 전형이었다면, 올해는 일반 전형, 지역 인재, 고교생활 우수자 이름은 똑같은데, 전년도에 지역 인재 전형이 종합 전형이었다면 올해는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다 교과 100으로 반영을 하는데, 자,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내신으로만 뽑는 교과 전형도 거의 900명 가까이 되고요. 또 지역 인재 전형도 그 호남 지역에 있는 출신들만 뽑는 이 전형인데도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산천제가 최저학력이 있습니다. 일정한 수준의 최저학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전형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주로 많이 실시하는 제1번 전형인데, 여기서도 종합전형이 있긴 있지만 그 임팩트가 그렇게 이 교과전형 두 개 합하면 말 그대로 반밖에 안 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1등 전형은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뜯어보면,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제 일반 전형인데 무려 899명이나 뽑습니다. 수능 최저학력이 적용되고요. 자, 워낙 최저학력 적용되는 규준이 복잡해서 미적분과 기하 중에 선택해야 되는 그런 교과들, 과탕 지정 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자연 계열에 있는 모든 학과가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렇긴 한데 적용되지 않은 학과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를 100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교과 90에 출결이 10이었는데 올해는 출결이 다 없어지고 교과로만 반영하는데, 국영수사, 과학, 한국사 전 과목을 반영하는데 단 인문 계열에 한해서 제2외국어와 한문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3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남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1, 2학년 때 우리가 내신 관리할 때 몇몇 과목들을 따로따로 떼어서 우리가 선택을 주면서 공부할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모든 과목이 최선을 다해주는 게 정말 필요하고,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되는 대학은 평균 3과목 반영한다는 얘기를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어지간하면 전남대학 같은 경우도 진로 선택 과목이 그렇게 반영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아무튼 상위 3과목 정도는 A를 맞아두는 게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최저학력에서 복잡하기 때문에 잘 자기 희망하는 그 모집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수능 어떤 영역을 봐야 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방 얘기했죠. 인문계열은 제2외국어 한문도 포함되더라. 자, 지역인재 전형은 자, 마찬가지로 교과 100으로 뽑는데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광주, 전남, 전북, 이른바 호남 지역에 사는
그리고 고등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학생들, 그 다음에 다른 충청도나 이런 지역 학생들은 못 쓰는 거죠. 요 지역 학생들한테만 특권을 주는 지역입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학생들,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학생들. 이게 지역 인재 전형인데 꽤 많이 뽑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이 있고요. 자,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는 둘 다 교과 전형이었죠. 지역 인재는 작년에 종합이었지만 올해 교과로 바뀌었지만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기본 점수 750점을 깔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250점과 5점, 그래서 총 250점을 더해서 1005점을 만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점수 꽤 높긴 높지만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점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최저학력이 적용이 되고요. 자, 그래서 과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영수, 한국사, 사회과학 반영이 되는데 인문대학에 한해서 제2국어와 한문도 반영이 되더라.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5점, 3등급 90점 이렇게 5점씩 차등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보통 2, 3, 4등급대 학생들이 붙기 때문에 이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진로 선택 과목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 A는 5점, B는 3점, C는 1점. 아까 등급별로 5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는 A, B가 2점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렇게 점수 차이가 크진 않지만 아무튼 A를 3개 정도 맞아두면 최소한 손해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전남대가 아니더라도 A 3과목은 필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이 복잡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 교과 전형은 자, 최저학력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전형하고 지역 인재 전형을 비교하면 뽑는 인원도 뭐 한 100여 명 안쪽으로 차이가 있긴 있지만 지역 인재 전형이 일반 전형 대비해서 하나씩 낮습니다. 그죠? 의학과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씩 차이가 나요. 그리고 뭐 과마다 다 다른데 공과대학도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요 레벨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부터 13 사이 3개냐 4개냐에 따라 다르지만 3개 영역학이 합이 10부터 13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평균 3, 4등급 정도 맞아두면 충분히 커버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에 해당하는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의예과, 그 다음에 치의학과, 수의학과에 해당하는 그 계열만, 그 모집 단위만 최저학력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전형에는 이 의학 관련된 모집 단위만 최저학력이 있고 나머지는 없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했죠. 일단 1단계로 4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7대 3의 비율로 가는데 의학 계열은 6배수를 뽑습니다. 그 의학 계열만 최저학력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반영하느냐? 자, 이렇게 실질 반영 점수가 이제 500점 돼서 1단계에서 4배수 뽑고, 그 다음에 의학계는 6배수 뽑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 70%와 면접 30% 해가지고 100% 뽑습니다. 최저학력은 의학 관련된 계열만 최저학력이 있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은 이렇게 있는데 의학계열은 뭐 4개 합이냐 3개 합이냐 이렇게 달라지는데 자, 중요한 건 봐야 되는 그 선택 과목이 수학은 기하 아니면 미적분 봐야 되고 과학은 반드시 과탐을 봐야 되고 2과목 필수 봐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실은 전반적으로 서울상위권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방 거점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종합보다는 교과전형이 더 우선 전형이다 보니까 어떤 중요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밀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비슷합니다. 여기 전공 준비도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해 전공 관련된 적합성 역량이죠. 학업성 역량, 학업 역량. 학업의 소양이라는 건 읽어보면 이게 발전 가능성이고 인성 말고도 인성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공에 대해서 얼마큼 관심이 있고 준비했느냐 또 대학 가서 얼마큼 수업을 들을 만한 학업적 역량이 있느냐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얼마큼 다양하게 참여했느냐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을 할 만한 역량이 얼마큼 있느냐를 평가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면접을 보는데 자, 요런 두 영역 학업성 역량과 인성 역량을 측정하는 그런 면접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원서를 지원할 때 자, A, B, C, D 4개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일반 전형 쓰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쓰고 만약 호남 출신이라면 그 다음에 여기는 너무 많은데 제가 소개를 안 했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중에서 자격이 조건이 주어지면 하나 쓰고 그 다음에 학종에서도 2개 중에 하나 쓰고 해서 총 4개까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전남대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산다는 전제 하에서 이것도 자격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교과를 뽑는 전형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지역 이제 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종합에 대한 준비가 돼 있으면 종합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요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사회 다양성이라는 건 다문화 가정이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농어촌 만약에 살고 있으면 조건이 되면 요 중에 하나 골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4개까지 쓸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년도에 그 합격한 점수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 전남대 정말 학교 크죠. 학교가 광주와 여수에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는데, 학교가 크다 보니까 학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라도 지역이다 보니까 농업 관련된 학과들이 주요 메리트가 있는 학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농가대학 한번 중심으로 한번 말씀 좀 드리면, 자, 작년에는 일반 전형이 교과가 90, 출결이 10이었는데 기본적으로 3등급 중후반에서 점수가 형성이 되었다. 물론 원예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2.80까지 있는데,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응용식물학과 같은 경우는 10명 뽑지 56명 줬으니까 한 5대1 정도 되는데, 추가 합격까지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한 2대1, 3대1 정도가 됩니다. 추합까지 고려하면 실질 경쟁률은. 그런데 이 일반 전형의 핵심은 최저학력이 있다 보니까 최저학력만 맞춰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마찬가지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만 맞춰주면 더 들어가기가 수월할 것 같다. 그래서 내신만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비단 전남대뿐만 아니라 이번 입시의 트렌드입니다. 특히 올해 입시 트렌드. 정시로 바로 직행하는 것도 수능이 잘 나온 학생들한테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최저학력 정도를 맞춰주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평균 3, 4등급 정도 맞춰주면 최저학력이 통과가 되니까, 그걸 마친다는 전제에서 3등급 중반 정도 나오면 전라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농업 관련 대학이다 보니까 조금 점수가 떨어지긴 하지만 보통 3등급 중후반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논리로 이건 마찬가지죠. 3등급 중후반에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대학도 있는 학과들이죠. 경영학과, 경제학과, 선생님 몇 개의 학과만 한번 추려봤는데, 아까 농업대학보다는 좀 점수대가 높긴 높죠. 그죠? 높긴 높지만 일반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정도의 쿼터라인이 70%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전라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라고 해서 막 1등급 초반대, 중반대 나오는 게 아니라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 물론 이제 전기공학과 같은 경우는 꽤 높아요. 그죠? 이건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점수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3등급 초중반에서 형성이 되더라. 농업 관련된 학과는 3등급 중반에서 형성이 되더라. 자, 지역인재 전형은 작년에는 종합전형이었죠. 자,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뭐 단계형을 뽑는 것도 있지만 최저학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것보다는 70% 컷이 내신이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높아지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는 내신이 좀 더 세게 보일 수 있겠으나, 그죠? 최저학력이 없기 때문에 또 학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으로 뽑는 전형은 아니죠. 서류를 전반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어찌됐건 뽑아놓고 보니까 올해 교과 전형보다 내신이 더 높은 학과들이 보입니다. 자, 같은 논리로 뭐 우리 농대 쪽 보니까 비등비등 하긴 하지만 내신이 더 높은 학과들도 있더라. 보통 종합전형 그러면 그냥 교과 전형보다는 내신이 좀 더 0.5에서 1등급 정도 더 높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정상이라기보다 그런 흐름을 나타냈는데, 여기는 워낙 그 교과 전형에 최저학력이 달려 있다 보니까 최저가 없는 종합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자, 이제 다른 학과들 보면 더 높죠. 그죠? 2등급 후반. 전기공학과는 여전히 강세를 드러내죠. 자, 그리고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이제 노골적인 주력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이 학과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내신이 아까보다는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유는 최저학력이 없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오해합니다. 최저학력이 없고 내신이 낮더라도 종합전형 쓰는 게 아니라,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서류를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쓰는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류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지원하는 전형인데, 전남대를 비롯한 지방 거점 대학들은 최저학력을 달고 또 높은 내신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오히려 최저학력을 보지 않는 이러한 종합전형의 그 컷이 좀 더 높게 형성되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3등급 초중반 형성되고 있죠. 흐름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과들 보면 2등급 초부터 보통 중후반부터,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 그리고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하고 거의 흐름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레벨이면 꽤 높죠. 자, 그럼 우리가 같은 맥락이라면 과연 이제 그럼 이 대학들을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을 때 과연 이 점수를 보고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 지방거점국립대학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가기에 어마무시하게 높은 내신이나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서울에 대학을 지원하겠지만 그런 특별한 그런 어떤 동기부여나 또 목표의식이 있지 않으면 웬만하면 그 지역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내신과 2, 3등급, 3등급 초중반의 내신과 그리고 최저학력 수준의 한 3, 4등급 정도 맞춰주면 세계 영역 3, 4등급 평균 맞춰주면 전남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정시를 보면 알겠지만 내신 평균은 의미가 없고요. 이제 100분위 보면 이제 이런 일반 학과들은 자, 70% 중후반 또 종교공학과는 여전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70% 중후반 77%가 우리 3등급이기 때문에 3등급 전후에 70% 컷이 나오는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충원율을 보니까 실질 경쟁률은 2대1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정시로 곧장 달려가도 결코 이상한 선택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그 100분위 평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수능으로 공부했을 때 지방거점 국립대학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등급 전후로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많이 궁금해하는 농업 관련된 대학들의 점수 보면 70%대가 무너진 과들이 되게 많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충원율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응용식물학과 같은 경우는 11명 모집인데 충원이 만약에 10 몇 명이 됐다 그러면 실적으로 거의 경쟁률이 2대1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 정도 100분위가 나오면 붙더라. 이것도 그래도 높은 편인데 60%, 70%가 안 되는 과들도 꽤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최저학력이 3, 4등급 이런 게 3개였잖아요. 3등급 3개란 얘기는 최저학력에 3등급이 나오나 아니면 실제 수능에서 3등급이 나오나 갈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비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거점국립대학의 우리 호남 지역의 대표 대학인 전남대 같은 경우는 수능 등급이 한 3등급 전후가 나오면 이게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학력 인구의 감소 때문에 생각보다 이전 대비해서 쉽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봤지만 수시 인원이 좀 줄고 정시 인원이 좀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시에서 학생들을 다 채우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시로 넘어가라는 얘기보다는 끝까지 수능 공부를 놓지 않는 그 전략을 쓰게 되면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능 대박이 답은 아니지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수능 대박이 나서 정말 말 그대로 대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에 몰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3등급 전후에 수능 모의고사 점수를 유지할 수 있다면 꼭 수시에서 무리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정시에서도 그 정도 유지하면 전남대 같은 경우에 지원 가능한 학과들 많이 있고 특히나 우리 호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농업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점수를 유지하면 요 관련된 학과에 들어갈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끝까지 수능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이제 그쪽 지역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 동네 고등학교 분위기가 어떤지를 잘 정확히 말할 수가 없어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 끝까지 수능 공부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대학교 관심 있는 친구들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